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건 5년밖에 없습니다. 65세면 정년을 떠나니까요. 이 5년을 이제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열심히 일해야겠다.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65세가 되니까 해갑이 돼서 대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년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끝났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늙은 건 아닌데 나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면 앞으로 남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가 말이죠. 누가 하느냐 말이죠. 그래 고민하다가 전 좀 개인적인 또 사정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65세가 되면 정년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정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출발하겠다 말이죠.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친구인 안주영 교수입니다. 서울대학의 철학과 김태길 교수입니다. 우리 자주 만나서 일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젠 정년이 되는데 어떡하느냐 말이죠. 다른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다시 출발해 보자 말이죠. 그 정년퇴직이 돼서 이제 성별회를 하는데 제가 성별사에서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게 돼 있다고 내일부터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여러분도 날 도와주시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약속대로 공부를 그냥 계속하니까요. 대학에 있을 때보다 학문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생겼죠. 또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선택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나니까 80 될 때까지는 전혀 뭐 어려움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나 80이 될 때까지 똑같았습니다. 근데 자꾸 남들이 이제 늙었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늙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82세 때입니다. 김태길 선생, 안병 선생하고 셋이 국회의사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면서 8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계란굿을 하고 병아리도 까나온다고. 그리고 인생에 80 넘도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계란의 노른자위만큼 해당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나이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할 겁니다. 또 선진국가는 가능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거의 안 됐습니다. 50대면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고요. 일은 많이 하지만은 미안하지만 철은 덜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철은 덜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철드는 나이 때부터 내 인생을 살게 되는데 몇 살쯤에서 철들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60은 돼야겠다. 60을 되니까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철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믿고 살 때가 되면 철든 겁니다. 저 미안하지만 80이 돼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0은 돼야겠다. 또 전경을 받을 수도 있고 지도자의 자격도 갖출 수 있고 60이 제일 좋은 나이였고 출발이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 60에서 몇 살까지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은요. 성장하는 동안을 늙지 않아요. 70이다 80이다 그게 표준이 아니고요.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을 인정받는다 하면 늙은 거 아닙니다.
암만 40대다 50대라 해도 성장이 끝나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제 저 사람은 성장이 끝났다고 그러면 늙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에 시작해서 성장이 얼마까지 계속됐는가, 학자로서 교수로서 사회인으로서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우리 셋이 이런 생각 전색 다 하다가 암만 낮춰봐도 75세까지는 성장했다. 학문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사회에서 선강한 사람 지도자의 자격도 있고 60부터 75세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다 말이죠. 지나보니까 그렇더라 말이죠. 김태길 교수의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76세에 나왔거든요. 나도 철학을 위해서 4권 책을 꼭 남기고 싶었는데 한 권은 대학에 있을 때 남기고요. 3권은 다 70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성숙하는 것도 75세까지는 충분히 성장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성장하죠. 지금 더 성장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자 이제 80이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죠. 그래서 90까지쯤 연장해 보자. 이제 더 성장은 못하지만은 90까지야 가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90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김태길 선생님 90 조금 앞두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일했습니다.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돌아갔는데 92세 때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나라 극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셈입니다. 나도 90이 되니까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니 이제 늙었다 그랬어요. 이제 친구들도 다 가고 건강하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나도 늙었다. 그래서 80 될 때까지 난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몰랐는데 말이죠. 90이 되니까 늙은 것 같아요. 늙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뭔가 이젠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던 일을 끝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한 맡은 일만 끝내고 끝내야겠다 그런데요. 근데 보니까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또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요거까지 하다 보니까 93세쯤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점체를 늙는 게 아니다 말이죠.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늙은 거지 95세까지는 가보자. 95세가 되니까요 늙었어요. 그런데 뭐 늙었는 거 아니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늙는 건 아니에요. 정신이 늙는 것도 아니에요. 95세 되니까 몸이 늙어요. 몸이 늙어서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다리 힘이 빠지니까 걷기도 어렵고요. 잘 듣질 못하니까 이제 사회 나가서 일하기도 그렇고요. 건강 때문에 그만 95세가 되니까 늙었어요. 그래서 95세 되면서 이젠 나도 할 수 없다 말이죠.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만 하니까 잘 가면 97, 8세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냥 계속했습니다. 97세 때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번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독자가 많은 책, 좋은 책을 남기고 문화적으로 활동 제일 많이 할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끼어 있어요. 내가 추천한 건 아니고 신문사에서 조사해가지고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다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 97세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요, 문장은 옛날 썼던 게 좋고요. 독자들에게 문장을 통한, 그 책을 통한 공감대도 옛날 말을 못해요. 근데 왜 그 10사람 가운데 끼었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사상은 내가 앞선 것 같아요. 사상은 내가
앞섰으니까 그걸로 앞섰단 말이죠. 그런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상이 젊었으면 뭐 그걸로도 가면 되지 말이죠. 그래서 100세까지 전 도전한다 말이죠. 100세가 산 꼭대기니까요.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되겠지 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99세가 되니까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같은 때 부탁이 왔어요. 고민했어요. 그 젊은이가들이 쓰는 거고요. 교수보다는 논설위원들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 경쟁에 끼어들어서 저거 어떡할까 할까 말까 하는데 신문사에서 100년 동안 사세 보니까 그 과거 얘기라도 써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쓰겠다고 말이죠. 그래 조선일보는 좀 오래 썼어요. 오래 쓰니까 그 책이 2권이 됐어요. 그 한 권은 중국어를 번역이 돼서 중국 독자가 생겼어요. 그 나 혼자 생각해도 100살 넘어서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됐으면 괜찮다 말이죠. 그 일 할 수 있으면 그냥 계속 해야겠다 말이죠.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금요일에도 하나 이제 나가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또 중앙일보에서 우리도 좀 써달라고 그래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가 근데 우리 출판사에서 중앙일보에서 그동안 나온 걸 우리가 꼭 좀 출판했으면 좋겠다고. 그 지난달에 그 책이 나왔는데요. 상상외로 좀 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쓴 글이니까 50대 이상 독자들이 많았는데 또 그때 위해서 쓴 건데 이제 그 독자가 또 20대로 내려가요. 젊은 사람들이 반응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나는 늙어도 내 책은 안 늙었단 말이죠. 그 늙은 건 나지만은 그래도 내 정신은 아직도 안 늙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 많이 드니까요. 몸은 따라오지 못하고요. 먼 앞날까지 보고 살지를 못하니까 옛날 10년이 금년 1년인 것 같아요. 금년 한 해 어떻게 사나 하면 옛날 10년을 계획하다가 이제 1년에 계획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들 100세 넘긴 하는데요. 우리 시대에 100세 넘은 사람은요. 좀 신체적인 고통은 각오해야 하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희망있는가 하는 것은 자기 재미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뭔가 하니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늙지 않는다. 자기 노력을 하면 늙지 않는다. 정신적으로도 늙지 않는다. 신체가 마지막 늙음을 가져올 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2 친구와 나는 다 인생을 2단계로 사는데 3단계를 산 것 같아요. 30까지는 나를 위해서 교육받는 단계고요.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단계고요. 우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제3단계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단계입니다. 사회인으로서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요. 연세대학교 있을 때까지는 물고기가 강물에 사는 것 같아서 좁은 사회에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을 등지고 바깥 사회에 나와서 한 2, 3년 지나고 보니까 강물에 살던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말이죠. 이렇게 큰 사회가 있었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으로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바다의 큰 물고기가 된 것 같은 변화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후배 교수님들도 누구나 가능하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요. 미리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네요. 그걸 미리부터 준비하지 못하면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 길을 살지 못하니까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27세에 태어나서 30 중반까지 한당이 되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30여 년 동안 단계 살고 다시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을 연장해 오니까요. 인간은 그때가 오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또 출발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살다 보면 다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하게 돼 있는데 공통점은 있어요. 첫째는 뭔가니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70이 됐거나 80이 됐거나 내 인생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독서를 통해서 공부해요. 그리고 사회가 키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을 받고 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주고 받다가요. 나같이 80이 쭉 넘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을 하는 기간이에요. 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주고 가고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사회 전체가 성장하면 되니까 이제 늙었다고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건 민구안이 뭐든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끝내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나이 들게 되면요.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늙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까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대학 나온 사람쯤 되게 되면 한 가지씩은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도 있고요. 뭔가 찾으면 꼭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한 3년 전에 한배호 교수라고 고려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대학원장도 그리고 좋은 제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자입니다. 그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같은 반에 공부하던 이건이라고 하는 키 작은 학생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여자 이름이었고 키가 제일 너무 작았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같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그래요. 오라고 봐야죠. 그 며칠 후에 왔어요. 키가 아직도 크지를 못하고 내려와요. 이게 미안합니다. 대학 나온 제자들을 만나면요 다 경을 써요. 전칭을 쓴대요. 고등학교 때 제자들은 전칭을 안 쓰고요. 아버지 같거든요. 아주 밑에 동생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써요. 사람들 있을 때는 다 존댓말 쓰지만 없을 때는 우리끼리 할 때는 그거는 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건 보고서 가만히 나이 어떻게 됐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 미안합니다. 저 90입니다. 그래요. 아니 90까지 키도 못 크고 뭐 하려고 왜냐고 말죠. 그랬어요. 온 목적이 민구안이 63세에 공식을 끝내고 나와서 이제 남은 인생을 뭐 할까 하다가 학생 때부터 서예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걸 못했어요. 그걸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에서 서예 전시회가 있는데 좀 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다 90대들인데요. 제일 행복해요. 역시. 해도 사람이요.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억지로 일하거나 말이죠. 그 사람보다는 내 취미를 살려가는 사람은요. 늙을 때까지 행복해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린데요. 나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출발하고 오늘까지 왔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14살에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그때는 몰랐고요. 기억에 이제 남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거니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 살게 되면 너 가정만큼밖에 커지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에 보람을 느낀다고.
근데 꽃 같은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받으신 길이 없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좀 불만스러우니까 기독교 개통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얻은 지식을, 그 신념을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신학자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제일 그 기독교 정신을 아주 제일 뚜렷이 가졌단 말이죠. 일제시대니까 그렇겠죠. 살아보면 다 그래요. 우리 대학이니까 생각납니다만은 저도 이제 교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30년 여름 동안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었는데요. 교수님들 가운데 내가 대학을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정년이 되게 되면 대학이 잊어버려요. 그 아주 이상하게 그래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문을 하고요. 교수다운 교수가 되고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대학을 위해서 정년을 맞이한 사람은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님, 어느 대학의 총장실 알분,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김태길 선생이나 안비옥 선생 쭉 보게 되면 대학보다도 언제나 만나면 민족 국가를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년이 필요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일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점점 나이 들어 좁아서 시작해서 조금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서 내려오는 거. 이거 이제 우리 전체의 2단계를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3단계를 살게 되면 내가 직장을 떠나면서도 사회가 넓어져요. 이 넓은 생각이 민족과 국가까지 있는 사람은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은 인생을 자기가 반성해 볼 때는 어떻게 반성하는가, 제가 제 경우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90대 넘었을 때 제가 춘천 한림대학에서 무슨 상을 준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 받기로 결정하고서 연락 왔으니까 뭐 나 안 받겠다 할 수도 없고 또 못 받겠다 할 수도 없으니까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학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또 의과대학 교수님도 모이고 상을 받고서 내가 고맙던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솔직히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상을 준다 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상이다 하는 걸 받는다고. 그런데 나 받을 자격은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내가 알기에도 많이 있고 나보다 좋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받아라 하니까 받긴 받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있다고. 그것 때문에 준대운 받겠는데 그건 무관히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로 주는 사이면 받겠다고 말이죠. 제일 어려운 때 살았고요. 내가 살아온 걸 가만 보면요.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고생했고요. 사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걱정하고요. 남은 안 해도 되는 고민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요. 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아마 그건 내가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그 행복이었다고 해. 내가 나를 위한 고생이었다고 하면 다 사라지고 말 건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고생이니까 그 이상 행복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모르게 되면 내가 생각해도 고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해 본 사람, 내 가족을, 내 스승으로 제일 행복한 건 내 제자들을 사랑하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계를 우리가 뭐 저도 비판하고 그럽니다만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줘야겠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없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그 나를 높여주는 것이 되고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마지막 물어보는데 뭔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이 없이 산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애기 낳아가지고 키우느라 고생할 필요가 뭐냐고 말이죠. 그 말은 무거운 좀 안 줘도 괜찮은데 왜 지느냐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건 사랑 있는 사람을 사랑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산다 하면 나 즐거웠던 인생으로 다시 가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가고 싶은 거 인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나이나 관계없이 또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요, 또 성공하고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상을 준다고 아까 그랬습니다만 상 준다는 건 감사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표정입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이 좀 새 출발해 주시고요. 늦기 전에 또 지금부터 먼 앞날도 보고 우리 스승은 스승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가장 모범적인 또 대학답게 새 출발해 주시면 여러분이 행복하시고요. 또 우리 국가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나도 그 인생은 살 수 없으리라 하는 새로운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